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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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은요, 하반기에 나온 뉴스들 중에 요즘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낙찰률도 좀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한간에 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경매가 어찌됐든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유찰이 되거나 그러면 더 싸지니까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왜냐면 제가 조심스러운 게 선생님 경매에 대해서 별로 추천을 안 하시고 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즘 좋은 얘기는 안 나오겠죠. 요즘 많이 나오는 네. 얘기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올해 나오는 경매 숫자와 내년에 나오는 경매 숫자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요즘 나오는 매물들이 이자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영끌했던 사람들이 많이 내던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죠. 전문가도 얘기하고 뭐 내년 상반기면 금리 올라가는 것도 멈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고금리에도 적응을 했고 내년에는 뭐 올해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후년 같은 경우. 저는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 후를 살펴보는 것도 힘들다. 내후년은 진짜 어렵지 않나. 일단은 하락장이 되잖아요. 그럼 경매가 계속 늘어나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다. 그렇죠.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경매의 상태. 경매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자를 못 갚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 전체 다 힘들 것이냐? 아니면 특정 일부 사람들만 힘들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최근에 영끌했던 사람들. 거의 가격은 최고가.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 저금리 상태에서 변동금리로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 버티고 이자를 그냥 내는 걸 포기하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못 내서 이제 경매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자, 여기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정말 영끌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영끌을 했는데 그래도 상승하겠지 라면서 꿋꿋이 이자 내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언제 나오냐면 집값이 더 하락하면 아예 눈에 보이게. 그렇죠. 이거를 버틸 만한 본인 입장에서 명분이나 아니면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그래도 집값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눈에 보이게 확연히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힘이 없어진다. 근데 문제는요. 경매 나오는 것들이 하락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경매가 이 일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하락을 가속화시킨다? 진짜 구체적으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경매가 나오면 분위기가 이제 경매가 많아지는 걸로 뭐 침체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경매가 나오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나가기 전에 대부분은 이게 매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배짱이님이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경매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자를 이제 연체에 들어가기 전에 뭘 시도할까요? 팔고자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걸 먼저 처리를 해서 해보자. 그래서 좀 목돈으로 회수를 하면 대출도 갚고 좀 남는 돈 있으면 남는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경매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건질 확률이 높잖아요. 경매로 나갈 상황이 되면 반드시 매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매물로 나올 때 호가 높은 매물로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 금매로 나올까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금매로 나오겠죠. 금매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금매로 나왔을 때 안 팔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금매로 나온 호가가 있죠. 이게 다른 물건들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금매로 내놓은 것도 안 팔리면 이미 미리 내놨던 사람들도
더 내려야 되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나간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금매로 나왔던 거를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경매로 진행이 돼요. 그 기대치가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매수자들은 경매 물건하고 금매 물건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노력하게 되죠. 매수자들 어떻게 선택지가 그렇죠.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고 기대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의 적극성이 현저하게 그 경매로 인해서 현저하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경매 시장, 일반 시장 이렇게 떨어져서 봤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똑같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 싼 그러니까 거니까. 경매를 들어갈 수도 있고 매매에 가는데 자 항상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자들이 이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경매로 나오는 거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싸게 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매 물건을 이용해가지고 일반 금매물을 사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부동산도 몰랐던 경매 물건을 딱 꺼내놔요. 2단지 이거 있다. 그렇죠. 이 아파트에 경매 물건이 이게 있는데 이 가격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가격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어찌됐든 시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 그렇죠. 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세에 맞춰달라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더 가격이 더 떨어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안 사는 거예요. 경매가 나오기 전이면 그래도 누군가는 와서 살 수 있는 호가의 매물들이 경매가 나옴으로 인해서 매수자들의 매수 행위를 완전히 멈추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가격이 낮게 나오기를 적극적으로 저울질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는 정말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네. 그 힘이 발산을 하겠네요, 진짜. 그러면은 부동산들은 결국에는 계약을 써야 되잖아요. 경매 물건이 나오면 이제 매도자들한테 이걸 가지고 불안을 가중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호가를 좀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개사들이 경매 물건을 꺼내놔. 자, 경매 물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너 지금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호가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데 이런 거 내놔봤자 아무도 안 산다. 그쵸. 쳐다보지도 않는다. 경매 물건이 이렇게 했는데 매수자들은 이 경매 물건 보고 이거보다 훨씬 싼 가격을 요구한다. 내놓으시더라도 이거는 아무 네. 의미 없는 거다. 내 광고도 내놓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광고를 내놓을 때 내 돈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호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죠. 흔들리죠. 예, 눈에 그러면 보이면. 매도자들이 이런 행위를 몇 번 당하잖아요. 그럼 흔들립니다. 진짜 또 팔아야 될 사람들은 눈앞에 그런 게 보이면 흔들리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연쇄 작용을 만들어요. 호가를 낮추게 되고 매수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려고 더 기다리게 되고 하락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좀 연끌을 덜 했던 매수자들이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 못 버티는 상황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내가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꿋꿋이 버텨왔던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경매 물건이 더 나오게 되고 경매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낙찰률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을 만들어요. 이게 매수자들이 그래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매 물건이 나오기 전에 일반 부동산 매물로 급금매로 내놓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경매는 좀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부동산에서 네. 그냥 사면 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경매보다 부동산에 나와 있는 금매를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굳이 경매 공부하고 매달리는 거는 결국에는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막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조금 머리를 써서 경매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그 나오는 현장에 가가지고 부동산들하고 몇 번 얘기 쭉 해가지고 분위기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은 금매물로 나오는 거 그런 거 잡으면은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시간이나 이런 노력에 비해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거겠네요. 나중에 보면 경매 물건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뭔가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매를 좋아하는 분들은 효율성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본인은 할 수 있을 거다. 이번엔 할 수 있다. 네. 낙찰할 수 있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매를 공부하신 분은 경매만 보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경매도 보고 네. 일반 부동산에 급매 나온 것도 같이 보고 비교를 해서 내가 진짜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네.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경매에 관심 두는 건 나쁘지 않아요. 효율성 면에서 경매에 집중하는 거는 경매 공부하고 권리 분석하고 입찰 과정 거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분들은 뭘 하냐면 급매 나오는 것도 안 쳐다봐요. 경매에 들어간 돈과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보면 항상 경매가 좀 더 낮은 경향이 약간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만 보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만. 네. 그럼 본인은 항상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한 곳에 꽂히면 주변이 안 보이거든요. 네. 경매 물건이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 경매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경매 물건을 가져가서 부동산에 가는 거죠. 이 경매 물건 이거보다 층트 더 좋은 게 이 가격에 나왔습니다. 네네. 사장님. 이렇게 저는 진짜 구성하면- 그런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분양할 거네요. 때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신경 안 썼었거든요. 네. 경매는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팔고 있는 아파트의 일반 원분양자가 경매로 나온 거.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야, 내 거 분양가랑 비교해서 야, 이게 훨씬 싼데 내가 네 걸 왜 사? 이만큼 깎아줘. 그럼 우리는 덜컥 겁이 나죠. 아니 사람들이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거 아는데 그럼 우리가 이 가격에 팔면 팔릴까요? 그럼 위에 사람들한테 우리 막 경매 이제 물건 시작이구나. 나와가지고 이제 팔리지도 않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죠. 그럼 운이 좋으면 분양가가 내려가게 돼요. 네. 운이 좋으면. 항상 운이 따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아무것도 못 하더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기만 하고 너무 좋은 것만 자기가 바라는 가격에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입찰은 계속 넣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생각보다 경매가 권리 분석을 잘한다라고 해서 낙찰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경매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느닷없이 와서 높은 가격 덜컥 써버려요. 그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속으로 그렇게 저 미친 도대체 왜 저 가격에 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노력으로 뭔가 결실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느끼기에는 경매를 찾아서 사는 게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당연하죠. 싶어요. 예. 네. 나중에 경매 받은 거 임차인 내보내려면 나중에 그 돈 또 줘가면서 막 해야 되고 하죠. 근데 매매로 하는 거는 그게 좀 덜해요. 일반 물건인 거니까요. 네. 그냥 진짜 특수 그런 게 아니니까. 오늘 시간은 진짜 소 소장님이 약간은 꺼려하시는 이런 경매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 약간 꺼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꺼려합니다. 아주 꺼려해도 요즘 뭔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서슴없이 네네. 계속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